1월 효과라고 하죠. 연초까지 제너럴 이펙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구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산타렐리 많이 얘기를 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로 지금은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서 쉬는 구간입니다. 주식 투자자의 숙명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흐름의 반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지점을 이제 추세 반전의 지점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자, 일단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요즘 계속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네. 다시 우리 시장이 좀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 예. 그래도 이 정도 빠졌으면 나스닥이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또 급락을 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 그 미국 시장에서 오늘 주요하게 나왔던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드론 공격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긴축 얘기가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드론 공격은 그 쿠르츠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기존에는 흑해 연안에 있는 이 크림반도 위주에서의 전쟁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윗부분, 그러니까 러시아 모스크바와 가까운 쪽에 있어서 드론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우리 시간으로 한 저녁 9시쯤에 이 기사가 유포가 되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장중에 이제 긴축 얘기가 시장에 돌면서 시장이 추가로 기술 중심에서 하락이 나왔는데요. 긴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QE, 양적 완화, QT, 뭐 양적 긴축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재정 정책을 펼쳐감에 있어서 양적 완화를 하는 방법은 일단 달러를 푸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 패드가 양적 완화 시에는 그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수요 예측해서 이제 그 매수를 받죠. 대략 한 기관이 요구하는 물량의 한 3배 정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참여한 물량을 이제 매각을 하고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패드가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양만큼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서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 양만큼. 그리고 이 달러를 발행한 달러는 미국의 그 기업들, 회사들에 대해서는 회사채,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채를 사줍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돈을 지원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회사채를 사주고 은행에 대한 은행채를 사주게 되면 기업들은 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업 다각화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은행들은 은행채를 사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회사채와 은행채를 연준에서는 이후에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양적 긴축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기존의 그 채권을 발행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연준이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채권을 시장에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달러를 걷어들이는 과정이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들여다봐야 될 게 연준에서 채권을 시장에 매각을 하게 되면 주요한 상품이 이제 10년물 그 미국 국채이거든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돼, 금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물량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시장에 매각을 하면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바라볼 때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과연 긴축에 의한 하락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그 흐름에서의 시장 체력이 좀 약화된 상황에서의 미국 시장 하락인지를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동향,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양적 긴축, 완화 이 내용 기본적인 틀을 잡아드리고 흐름에 대한 오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있었던 대부분의 상품의 움직임은 그 주식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큰 변동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했던 요인들, 드론 공격이 있었고 이 분위기가 장 후반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인 것이고요. 패드 긴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 그 메타 하락이 오늘 전체 기술주의 하락을 유발시켰던 분위기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메타가 하락했던 것은 그 페이스북이죠, 자회사. 타깃 광고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틱톡이나 페이스북을 이제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받다고 보면 내가 친구에게 야 내일 어디 그 음식점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먹고자 하는 음식점에 대한 광고가 하단부에 뜹니다. 이게 타깃 광고거든요. 네. 이 타깃 광고를 유럽에서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메타 주가가 하락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주들이 전반에 동반 하락세가 진행되는 상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시장의 최근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장대 항봉이 며칠 전에 있었고 최근에 두 번의 장대 항봉이 있었습니다. 장대 항봉이 있었던 날에 주요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CPI 발표가 있었고요. 11월 11일에 이때 나스닥 7% 상승했고 반도체 지수가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그 초반 12월 초에 그 파월이 그 슬로우 레이트 인크리징,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겠다. 요 메시지가 있었고 PCE가 발표가 있었죠. 네. 이때 이제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제가 이제 새벽에 캡처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아래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래꼬리를 좀 단 형태로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의 전체 시장을 보게 되면 아직 하락의 추세로 전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오르내림의 과정이고요. 좀 오늘 하락폭이 좀 깊긴 했지만 아직은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한 발만 더 들어가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와 미국 금리 인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의 데이터가 발표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유추해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유가, 곡물가, 중고차 시세 이 세 가지 품목이 주요한 상품 동향의 움직임이고 이 가격 근거로 해서 물가 지수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상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차트가 유가 차트입니다. 제가 이 유가 차트에 이 숫자로 이렇게 기입을 해놓은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수치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그 유가가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반응을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최근까지 유가는 지난 뭐 130불 고점 찍고요. 안정화돼 있습니다. 7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곡물가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동향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세도 마찬가지고요. 10월까지의 데이터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렇죠. 13일에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7.7% 지난달에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뭐 8%대로 움직인다든가 또는 뭐 상향화되어지는 형태의 진행보다는 7.7% 위아래 약간 차의 흐름 내에서 진행될 수 있고요. 금리의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의 진행이 아니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긴축,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긴축을 하고자 한다면 연준에서 채권을 공격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 제가 금리를 한번 차트로에 오늘 새벽까지의 흐름에서 금리 상황을 제가 판단해서 차트로 가져왔습니다. 최근 내에서의 미국 10년물 국채 상황에서의 그 차트입니다. 지난 8월에 2.5% 그 가격 찍고요. 최근 내 4.3% 찍었죠. 그리고 어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금리 하락했거든요. 왜냐하면 QT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가 급등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QT 얘기가 있긴 했었지만 전체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하락 요인은 QT가 아니란 얘기죠. QT가 아니고 그 소비자 물가 지수나 금리 인상이나 다음 주에 발표된 이벤트에 대한 우려, 부담 이 상황에 대한 미국 시장의 하락이었고 하락의 깊이가 좀 나타났던 부분은 일부 특정 종목에 대한 흐름의 하락이 가중됐기 때문에 동반해서 종목들의 하락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요. 체리필드의 오리날다 노래가 딱 나오더라고요. 볼륨을 확 켰습니다. 날아올라 뭐 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주가 나라. 날아올라.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그 우려로의 판단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전체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동향에서의 오늘 시장 체크하고 판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저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네네. 네, 그리고 오늘은 다시 빠지고. 네.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뭐 지금 그 3.5% 초반부에서 미국 금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3.7%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 우리가 우려로의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하단부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등락의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시장이 좀 좋아질 만한 요소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데 지금 아까 뭐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드론으로 네. 이거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뭔가 좀 확전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분위기가? 어제 일단 유럽 시장은 그렇게 우려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일찍 끝나기도 했고요. 시장에서 이 내용이 나왔을 때는 거의 종가 수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를 오늘 마감했을 때 약간 그 약보합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그 드론으로 공격한 쿠르츠크 지역은 러시아 모스크바 200km 정도 이제 거리가 차가 있는 지역이고요. 가깝네요, 그러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흑해 크림반도 있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크림대교 예전에 얼마 전에 여기에 이제 그 공격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의 전쟁 상황이었는데 이제 윗부분에서 모스크바 쪽에 대한 첫 번째 미국 그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그 핵 얘기가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 확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드론으로의 그 미사일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드론으로 100km 정도를 운반하는 드론체는 한 20억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드론체는 아니고요. 그 군사용으로 쓰는 드론 같은 건 한 2천만 원 중국제 그 드론인데 대략 박격포탄 정도 되는 그 무게 그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고 치명적인 건 아니다. 상징성. 네, 그리고 그 공항에 그 공군 공항에 이제 폭격을 했는데요. 일부 이제 파손이 되고 비행기 한 2대가 파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려에 대한 드론 공격이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측면. 이 내용이 그 곡해되고 확장되는 내용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 전에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집중을 미사일 공격을 하긴 했었죠. 네. 그 유가 60불로 그 상한선 정해놓고 나서. 그렇죠. 그 호주에서 그리고 유럽 연합을 해서 러시아산 유가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선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유럽이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을 했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적인 부분에. 그래서 반대적인 그 드론 공격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 하락 요인으로 어제 이제 작용을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좀 피로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 3월에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일환의 일부 이제 진행되는 그들끼리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그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좀 이렇게 우려가 확산이 돼서 과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의 그 차트, 그러니까 네. 주가 흐름, 미국 시장의 국채 금리의 하락,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는 그냥 시장 내에서의 일상적인 오르내림 정도로 네. 추세 추세 하락으로 반전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영구적인 건 아니죠. 상황이 만약에 오늘 시장,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죠. 네. 미국의 내일 시장에서의 또 흐름이 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추세적으로 반전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시장의 반전 포인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단기 그 미국 나스닥 시장에 대한 차트를 제가 좀 전에 보셨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추세 반전, 흐름의 반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지점을 이제 추세 반전의 지점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추세 전환점의 흐름이 진행이 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7% 정도 나스닥이 상승하는 지점에서의 그 위치입니다. 이 지점의 하락 반전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봉의 중심선 있죠, 이 중단선, 이 중단선을 훼손했을 때 기존의 추세가 흐름이 상승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 양봉의 중심선 대략 11,2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그 기준선을 훼손했을 때 추세는 바뀌었다. 우리가 시각을 기존에 유지하는 기다림의 과정에서 이제 매도의 과정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지수이죠, CPI.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 하락 추세에 대한 전환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좀 불안할 때는 고객분들에게 일단 매도하시고 좀 다시 판단하시죠. 이게 이제 왜냐면 저의 그 위험을 좀 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나와서 진짜 시장에 대해서 내가 지식들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는 기다림입니다. 그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종교인들의 숙명, 그러니까 버티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게 숙명이라고 한다면 종교인들은 새벽 기도와 새벽 예불이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 기도 매매. 네. 그 월드컵이 지금 한창이지만 운동선수들은 부상이랍니다. 그렇죠. 부상을 이겨내고 극복해야지만이 내가 그 월등한 월드스타가 되는 것이고요. 주식 투자자의 숙명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왔다 갔다 흔들흔들 어려움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추세가 반전됐을 때는 뭐 불가피하게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좀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서의 대응이 어떠할까. 우리 주식 투자의 기다림, 숙명,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숙명이라 그러니까 괜히 앞날에 험난하게 뭐가 막 울퉁불퉁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네. 숙명이라는 단어가 참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극복해야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네. 네. 자, 그런데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네네.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면 네. 사실 그동안 미국 시장보다도 오히려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코스피 중심으로. 좋았죠. 그거에는 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뒷받침이 됐던 거고. 그렇죠. 근데 요 최근 여러 날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한 규모로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하락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추세 반전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전혀 아니고요. 국내 시장이 한 2150포인트, 2500까지 35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4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연일해서 매일매일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런 장은 없습니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인 상승장의 형태이죠. 그러면 지금은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서 쉬는 구간입니다. 쉬는 구간이고요. 여러분 이제 댁에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차트를 한번 살짝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중간에 주가가 가두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1단계 상승 이후에 쉬는 과정에서 이 가두어진 상태에서 가두리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된 이후에 주가 상방턴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상방턴의 과정에서의 이슈는 뭐 여러 가지 이슈, 우리가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시장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지만 긍정의 이슈를 들여다보게 되면 긍정적인 내용들도 많습니다. 연말 윈도우 드레싱도 있죠. 기관들이 장부가 현실화를 위해서 연말 기간에 이제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중국 시장 어떻습니까? 중국 시장은 최근 상황 하에서 위드 코로나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가 GDP 성장률 측면에서 1분기 4.8% 그리고 봉쇄령 있으면서 0.4% 그리고 지난 3분기에 3.9% 성장을 하면서 이번 분기에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진핑 세력 완전히 확고히 정립이 됐고요. 장처민 주석이 사망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내년 초에 방중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이 국내 주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그 복합적인 내용의 또 호재적인 이슈가 시장에 아직은 부각이 되지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고 상승으로 다시 전환될 때는 이 이슈가 강하게 시장에 활용되고 적용될 수가 있다는 부분. 지금은 미국 시장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 빠져서 오늘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 판단하시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만기 있습니다. 12월물 내일 만기죠. 네. 옵션 선물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12월물 같은 경우는 시장을 굉장히 가두어 놓는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배당락 지수가 다음 월물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수를 가두어주고 많은 물량에 대해서 이전을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만기, 내일 진행되는 이 선물옵션 만기 상황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그대로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는 오늘장 상황. 오히려 주가 빠졌을 때 들어올리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댓글창에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네. 그 이후로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쌍봉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적산병 이것이 결국은 하락을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네, 이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흑산병이죠. 첫 번째 쌍봉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최근래 단기 구간에서의 그 2,500 근처에서의 봉 두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쌍봉 하는데요. 쌍봉의 기준점, 쌍바닥의 기준점은 그 고점과 고점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차를 둬야지만이 이게 쌍봉으로 적합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구간이. 이 쌍봉은 제대로 된 쌍봉이라고 볼 수 없고요. 기간차,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지난 2160, 2150 구간에서 바닥을 찍을 때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기간을 두고 저점 두 번을 적용됐거든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적용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 소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과 같이 한 2주간의 기간차를 두고 쌍봉을 나타나는 쌍봉은 쌍봉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얼마 전에 나타난 이 봉 두 개는 쌍봉의 과정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주가 흐름에서의 과정인 부분이고, 그리고 적산병 같은 경우는 단기 음봉 세 개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으로. 근데 지금의 적산병 하락 추세로의 적산병이라기보다는 하단부의 지지선 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적산병으로 확인이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완벽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흑산병이죠 이게. 아, 맞습니다. 저 글을 적산병으로 적으셔가지고 네, 네 흑산병. 네, 이게 항상 헷갈려 얘기하다 보면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대중 대표께서는 지금 시장은 아직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네, 날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측면에서 좀 즐기시는 게 어떨까? 산타랠리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 산타랠리도 이미 우리 지금 저점에서 한 20%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이미 산타랠리 산타랠리는 선반영된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1월 효과라고 하죠. 연초까지 제너럴 이펙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구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산타랠리 많이 얘기를 하는데 충분한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김대중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